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인상 당연히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 등을 조정한다 안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난번에 관세 문제는 윤곽이 나왔고요. 이번이 안보 협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보 협상은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 비용의 인상입니다. 예. 현재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의 인상 문제가 논의될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한마디로 역할 변경이죠. 지금까지 28,500명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대중 억지로 어떤 기능을 예. 전환해야 된다라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 수권법에 의해서 매년 이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부 의의 원칙에 의해서 28,500명 중에 주한미군의 예. 육군 병력을 아마 감축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미 당국자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였죠.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하라. 이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4월에도 뉴욕 주재 네. 북한 대표부에서 미국 대통령의 친설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세 협상 할 때도 한국 대표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북 대화 소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아마 미북 대화에 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아마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이제 30일에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제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1,500억 달러가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의 해운 조선업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이제 넣는 방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이득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얘기했는데 우리 또 용산의 정책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등 총론은 합의를 봤으나 강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악마는 디테일 세부 사항에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 한화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안도 이번 회담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도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동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어느 정도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업인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의선 현대 회장께서도 지난 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2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할 정도였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에서 협상장에서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표시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인 인물로 굉장히 인상이 깊잖아요. 자신이 각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 협상이 좀 달라지고 즉흥적으로 또 제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개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돌발 뭐 리얼리티 쇼 예. 협상이 예견되기도 하죠. 그리고 핵심이 이제 농산물에 미국산 소고기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또 디지털 장벽의 해제 등 미국이 이제 돌발적으로 비관세 장벽에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영국과 일본이 이제 성공한 정상회담 분위기를 유출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남아공 대통령은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정상회담이었죠. 예. 이 차이는 결국은 대응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니 카드, 당신네 나라의 네. 카드, 미국이 줄 카드가 무엇이냐가 있으면 회담이 좀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담이 좀 냉랭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마스카라하고 지난번에 모자까지 준비를 예. 해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조선업이 아주 핵심이고요. 또 한미 동맹이 결국은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라는 안보적 가치를 네. 조금 숫자적으로 강조를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핵심이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주 좀 인정해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과시욕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약간의 회담 기술적인 내용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구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